구멍이 나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감이 오지 않으실 때 과감하게. 안녕하세요. 123 미니쌤TV의 김민희입니다. 친구들 중에서 지금 수학 실력이 좀 별로였던 친구들이 1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아나 초등저, 초등고에 걸쳐서도 이렇게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실력을 뽐내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뭔지 지금부터 3가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어마어마한 실력을 내면은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한 실력을 키웠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먼저 예시를 들어보자면 이런 친구 있었어요. 7살 친구였는데 친구를 만났을 때는 뭐 퀴즈 팩토를 좀 해봤다거나 하는 중이거나 뭐 이런 친구였는데 생각보다 테스트를 해보니까는 그걸 하기엔 조금 미흡한 실력이었어요. 그래서 킨더 팩토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 1년 사이에 해법 경시라든지 1학년 심화 문제집이라든지 사고력에서는 1032 풀이까지 아주 순조롭게 도달이 가능했던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 다른 예시로 초등학교 2학년 친구가 2자리 더하기 빼기를 받아올림 내림 있는 문제를 막 전부 다 틀릴 정도로 연산이 정말 안 됐던 친구가 1년 사이에 거의 3학년 연산까지 도달하는 경우들도 있었죠. 이게 어마어마한 실력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건 1년 동안 1년 정도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이었다는 아니겠죠. 당연히 1년 동안은 나타낼 수 없을 만큼의 한 2년 정도치의 실력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이런 친구들의 경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반드시 맨 처음으로 완벽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떤 뜻이냐? 뭐가 안 돼요? 뭘 못해요? 그러면 기초가 뭐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안 돼 있다는 뜻이 맞거든요.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더더욱 그렇고요. 그 안 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 이것저것 비슷한 거 복습하고 막 이래가지고는 당장에 급한 불을 끌 수는 있겠지만 도저히 완벽한 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라서지는 못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떤 선택을 하셨냐?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개념을 잡고 올라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교구를 이용한 뭐 활동이라든지 문제도 풀어보면서 그게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까지를 점검하는 이 3가지의 그 조합을 잘 버무려서 맨 처음부터 다시 한번 쫙 이렇게 당겨온다는 거죠. 제가 아까 첫 번째 그 예시로 소개해드렸던 친구의 경우에는 우리가 사고력 수학에서 좀 가장 쉽게 첫 번째 단계로 시작할 때 떠오르는 문제 중에 하나가 킨더 팩토거든요. 맨 처음인 킨더 팩토부터 다시 지나간다. 그 얘기는 뭐 측정에서 무게 비교 다시 해보거나 규칙에서도 규칙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마디는 무슨 뜻인지 본다거나 도형에서도 평면 도형을 어떻게 먼저 차근차근 개념을 입혀가지고 우리가 뭐 원하는 7교 퍼즐들을 해결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의 절차를 모든 영역에 교구와 활동을 섞어가면서 차근차근 진행을 했어야지만 어마어마한 실력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린 보통 어머님들은 진도를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거든요. 지금 빨리 수학을 빨리 나가기에도 급급한 지금 이 시점에 다시 돌아가라고? 다시 이만큼의 시간을 다시 백을 하라고?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럼 그만큼 돌아가서 언제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지? 라는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지금 거기가 안 돼서 계속 안 되는 걸 경험시킬 바에는 차라리 완벽하게 돌아가서 완벽하게 개념을 다지면요 어느 순간 그 개념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하면서 확 실력이 뜨는 때가 나타나거든요. 똑같이 되돌아갔다고 해서 예전처럼 같은 시간을 투자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간만 들여도 이 아이가 그동안 노출됐던 것들이 정리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한 번에 뭔가 정리가 되는 그런 시기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3개월 동안 해도 이게 늘지가 않지? 라고 생각하시면 과감하게 백을 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째 방법은 오답에 대한 엄마의 태도였어요. 대부분의 친구들은 자기가 다시 되돌아가서 처음부터 뭔가를 복습한다는 것 자체를 조금은 자존심이 상해하거나 어떤 예민한 친구한테는 굉장히 좀 큰 감정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한테 이제 급한 마음에 지금 서둘러야 돼. 너 지금 이럴 시간이 아니야. 뭐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공부해야 돼. 이럴 게 아니라 그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해 올 때 아이가 그런 것들을 나 이거 쉬우니까 나 알아. 대충대충 하려는 태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시 꼼꼼하게 질문을 한다든지 이 쉬운 거를 왜 틀렸어? 복습을 하는 것도 지금 짜증나 죽겠는데 이게 아니라 이걸 왜 지금 너가 이렇게 오답이 나왔니? 너는 문제를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니? 이런 부분에 너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오답에 대한 태도를 취할 때 조금은 아이를 배려해주면서 이미 아이가 진도가 되돌아가서 다시 복습을 해야 되는 그 입장에 공감은 해주되, 아이가 그렇게 학습하는 것을 너무 막 불쌍히 여기실 필요는 없거든요. 공감은 해주시되 너그러운, 좀 더 여유 있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아이가 오답을 틀렸을 때 너 이거 다시 또 하는데 왜 또 틀리는 거야? 라는 반응을 절대 보이지 마시고 다시 되돌아와서 너가 또 이걸 틀리는 거 나 지금 다시 알게 되니까 너무 다행이다. 아이의 그 오답에 너그러운 태도를 취해주시면 아이들은 다시 복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신감이 떨어지지도 않고요. 금방 그것을 회복해서 자기가 빨리빨리 학습을 해서 배워나가고 익혀나가는 그 느낌도 아이들도 느끼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른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답에 대한 태도를 너그러이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공통점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꼼꼼하게 빠짐없이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자, 복습을 다시 되돌아갔을 때 빨리 이거 빼가지고 언제 성내 나가지? 이 생각에 앞서시면 큰 걸 잃어버리는, 너무 작은 거에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는 바람에 우리가 정작 원하는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실력을 얻지 못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마음이 편안해지실 거예요. 그걸 나중에 다시 안 되는 구멍을 찾아서 메꾸는 작업은 더더욱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 다행인데, 선택을 하고 나서도 계속 조급해 하시거나 계속 불안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요거 조금 잘 됐으니까 여기 부분 그냥 뛰어넘어가도 될까요? 빨리빨리 또 진도를 나가시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러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실력을 기르긴 좀 어렵거든요. 반드시 꼼꼼하게 복습을 나가시면은 어느 순간에는 너무 완벽해진 정답률과 이해력, 보이고 있는 성취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다음 단계 스킵할 수 있겠네 라는 정도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쉬운 거 안에서 내가 선별해서 이 부분을 뛰어넘어도 되겠다, 여기 문제 덜 풀려봐야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야금야금 어떤 필요한 부분만 내가 취한 것처럼 느끼시고 점프해 나가시면 또다시 제대로 된 공든탑을 쌓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꼼꼼하게 따박따박 빠뜨리지 않고 진도를 나가시는 것이 좋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더더욱 추가 복습을 더해주시면 완벽하게 개념이 습득되는 아이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린 보통은 유아부터 초저까지 배운 내용들이 굉장히 쉽다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아이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너무너무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뜻이었어? 이게 왜 그랬어? 라고 설명하기도 너무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잘 설명할 수 있는 친구가 된다면 여러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런 기초 개념에 대한 탄탄한 이해력을 기반으로 해서 더 어려운, 더 심화된 개념이나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잘 대처하거나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멍이 났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감이 오지 않으실 때 과감하게 돌아가셔서 이 세 가지를 지켜보시면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실 수 있을 거고요. 아이들은 그 기간 동안 엄청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난 실력을 뽐내는 친구들의 공통점, 결국 학부모님들 공통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 공통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봤고요. 이것들을 꼭 머릿속에 되뇌이면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